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신규롱 목사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여러 권인데 서로 연관이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아도 일단 책을 읽기 시작하면 책이 책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도 독서의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각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읽게 된 책이 김기현 목사님의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부제가 한 신학자의 인문 고전 읽기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챕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치 참여에 관한 챕터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그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가 이제 소로의 책 하면은 이제 월든을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데 실제로 이제 마틴 루터 킹이나 어떤 톨스토이, 간디 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책은 시민 불복종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아직 시민 불복종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책이 읽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여러 가지 책들을 소개하면서 마틴 루터 킹의 책을 읽고 그냥 운 것도 아니고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기가 자서전을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클레이본 카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역근이죠, 역근이. 클레이본 카슨 역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킹 목사님의 설교와 연설 그리고 저술들을 다 적세족소에서 이렇게 뽑아내면서 마틴 루터 킹의 목사님의 실제 글로 채워서 이 일대기를 자서전처럼 이렇게 완성을 한 거예요.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클레이본 카슨이 이렇게 역금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은 진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자서전을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또 그 마틴 루터 킹이 간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실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사진이나 연설하는 장면이나 시위하는 장면 이런 것들도 많이 삽입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간디의 사진이 이렇게 뒤에 걸려 있어요. 간디의 사진 밑에서 식구들이 식사를 하는 장면도 있을 정도로 간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도 이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 읽은 책이 간디 자서전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함석헌 씨가 그 유명한 그분이 번역을 하셨고,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이렇게 책을 읽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간디 자서전을 읽다 보니까 간디가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존 러스킨의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간디 자신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책으로 이 사람의 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극찬을 하죠. 그래서 이 책도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속해서 책을 인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속해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은 이제 마틴 루터 킹 자서전, 그래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저 연설문이 나오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그래서 킹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인종차별과 이런 불평등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그 시대의 흑인 사람들과 아이들이 그랬겠죠. 그러나 그런 분노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인종차별 폐지를 위해서 그러한 분노로 표출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래서 비폭력 운동으로 이거를 표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흑인 사회의 놀라운 겸집력을 보여주었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백인 사회에 그들이 묵과해 왔던 그들이 도덕적으로 직접적으로 인종차별에 동참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대 다수의 백인들이 침묵함으로써 사실 이러한 악에
동조해 왔음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죠. 그래서 흑인들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사회의 부조리한 문제들을 개혁해 나갑니다. 그래서 먼저 흑인 사회에서 이런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이끌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들,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야 한다 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충분한 공감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백인 경찰들이 시위하는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는 흑인들을 향해서 물대포를 쏘고 경찰견을 풀고 최루탄을 터뜨리고 방망이질을 하고 지도자들의 집을 폭파하고 감금하고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폭파하고 많은 흑인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죽기도 해요. 그런 무차별적인 폭력 앞에서 같은 폭력으로 이렇게 맞서지 않고 끝까지 비폭력으로 저항함으로써 어떤 백인들의 그런 도덕적인 타락과 그들의 이중성을 스스로 느껴서 변화시키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킴 목사님도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또 결국 마지막엔 결국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지만,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겸손히 무릎 꿇고 또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두려워하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청년들과 아이들이 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참 이런 책이 많이 우리에게 다시 좀 가슴 뛰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디 자서전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 책 제목 자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 그래서 자신의 삶에, 이거는 이제 간디가 직접 쓴 자서전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진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삶에 실제로 적용해 갔는지 이런 과정들을 위주로 엮고 있어요. 제가 좀 읽으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그 사티아그리아, 아임사, 이런 것들, 그러니까 힌두교를 배경으로 한 그런 인도의 그런 철학적인 배경들, 이런 단어들이 좀 개념이 좀 생소하게 느껴져서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진 부분도 있었어요. 아무튼 사티아는 이제 사랑, 진리를 의미하고 아그리아는 이제 힘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제 사티아그라는 진리의 힘, 사랑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이 사티아그라를 이렇게 간디가 이걸 삶에서 실천해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진리의 실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킹 목사님은 간디의 책을 읽기 전까지는 오른뺨을 때리면은 성경에서 왼뺨을 내밀어라,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사회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이건 이제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적용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간디는 이런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개인들 간의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이것을 사회적인 어떤 그런 운동으로, 어떤 역할로 이것을 승화시킨 최초의 인물로 간디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간디는 고집스럽게 자신이 진리라고 또 옳다고 여기는 그런 신념들을 과감하게 삶으로, 자신의 삶부터 먼저 적용을 시켜요.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부터 시작해서 가족, 공동체, 사회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디는 힌두교도인이지만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기독교 친구들이 참 많았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어떤 보편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개혁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의 인종차별에 관한 사회운동과 좀 비교해 보면 인도 사회는 훨씬 더 복잡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영국의 속박에 있었고 또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의 어떤 굉장한 갈등, 그리고 조혼 제도, 이런 계급 제도, 여성들의 교육, 또 노동자들의 엄청 억압받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위생에 관한 문제. 그래서 간디가 위생의 문제를 많이 변화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게 쉽게 되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책을 읽으면은 이제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간디가 이동을 할 때마다 철도로 이동을 하는데 자신이 1등석을 탈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인 위치와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등칸을 계속 고집합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거기에서 겪는 불합리한 것들을 좀 개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계속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회는 보면 그렇죠. 인종차별에 대한 이제 많은 아직도 논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흑인 대통령이 선출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개혁이 되었지만 인도 사회는 지금도 간디가 해결하고자 했던 많은 노력들이 그런 문제들이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읽은 지 좀 오래되었지만 이 책도 생각이 났어요. 간디의 책을 읽으니까 안나와디의 아이들. 그래서 현대 인도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엄청난 그 성장 뒷면에 존재하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대가들에 대하여서 경제적인 불평등과 부도덕화, 부조리함 등을 화려한 도시, 진짜 어떤 엄청 개발된 도시의 한쪽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수억의 그런 그 할렘가의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거를 정말 현실성 있게 그려냅니다. 그래서 인도는 간디가 인식하고 개혁하려고 했던 그토록 많은 것들이 여전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개혁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러스킨의 책은 간디가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자신의 구자라트어로 직접 번역까지 이렇게 해서 인도 사회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러스킨의 책을 읽고 러스킨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꾸기로 마음 먹어요. 그래서 러스킨의 책을 통하여서 이 책을 통하여서 간디가 이제 스스로 깨달은 점 3가지를 딱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개인의 이익은 모든 사람의 이익보다 우선될 수 없다. 그리고 2번째는 노동을 통해 생존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직무나 어떤 요리사의 직무나 그 가치가 동일하다. 3번째는 어떤 농부의 삶과 직공의 삶과 같이 노동하는 삶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다. 그래서 실제로 간디는 이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노동하고 자급자족하는 공동체를 꿈꾸고 그것을 이제 그 실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스킨의 책은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그 기존의 어떤 경제학을 신랄하게 비판해요. 뭐 애덤 스미스 같은 뭐 국부론 뭐 이런 책을 비판을 하죠. 그래서 부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뭐 득실의 어떤 균형이 아니라 정직의 균형. 그래서 뭐 경제의 주체는 인간이고 생명인데 경제학은 이런 것들에서 인간성과 생명을 다 빼버리고 어떤 수요와 공급, 마치 수학 공식처럼 어떤 그런 것들을 경제에다 인간 사회에 이걸 이렇게 대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어떤 공식처럼 다룰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의 어떤 법칙이 아니라 어떤 정의와 어떤 사랑과 신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러스킨의 또 책을 읽으면서 또 이 책도 생각이 났어요. 이것도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비샬 망갈라디, 뭐 인도의 유명한 신학자였죠. 그래서 비샬 망갈라디가 유럽의 네덜란드의 한 낙농가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럽의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그 한 낙농가를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죠. 농장 주인이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데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편하게 와가지고 소 우유를 짜게 되어 있고 창문턱에 놓여 있는 어떤 바구니에다가 20길더를 넣고 거기에 있는 잔돈을 자기 세워서 주머니에 넣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망갈라디가 충격을 받아요. 만약에 인도였으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돈이 사라지거나 그냥 우유를 가지고 가버리거나 심지어 소도 사라졌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는 감시하는 또 인력이 또 존재해야 되고 결국 목장 주인은 이제 판매원을 고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판매원의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결국 소비자인 부정직한 소비자인 내가 돈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가 정직하지 않은데 공급자가 굳이 정직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공급자는 우유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또 물을 섞을 것이고, 소비자는 이걸 또 이제 불량 우유라고 항의를 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또 이제 우유의 그 상태를 감시하는 또 감사관을 또 두게 될 거예요. 그 우유 감사관에게 월급을 또 누가 주게 될까요? 결국 세금을 내는 또 소비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와 공급자가 정직하지 않은데 이 우유 감사관이 굳이 정직할 이유가 또 없죠. 그래서 공급자에게 뭘 받아요? 뇌물을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관에게 뇌물을 안 주면은 이런저런 법을 갖다 대면서 우유가 상할 때까지 팔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뇌물은 또 누가 주게 됩니까? 공급자가 주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다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우유값이 비싸지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우유를 사기 어렵게 되고, 그러면 그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 영양 상태가 또 좋지 않게 되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존 러스킨이 말한 어떤 그 정직, 도덕성, 신뢰,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이 필요함을 또 역설합니다. 여기서 직접 러스킨의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러스킨의 책을 읽으면서 또 이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60절 망갈와디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제가 보니까 영상 시간이 길면은 시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또 여러 가지 연관된 책을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책들로 이렇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